안녕하십니까. 영천시 농구기술센터 박상은입니다. 맛있는 복숭아 만들기란 주제로 새해 영농 실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우리가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품종에 따라 가지고도 맛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 생산자가, 농가가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라든지 과실의 굵기라든지 그 상품성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맛있는 복숭아 만들기란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숭아 재배 현황입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최근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한 2021년도, 2020년도 최근 이제 복숭아 면적이 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22년도에도 한 2%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복숭아 재배 면적입니다. 우리 지역 복숭아 재배 면적을 보시면은 경북의 복숭아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한 48%,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북 주산지가 우리 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경산, 그다음에 청도 이 3개 시군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거의 한 60% 가까이 차지하고, 그 외에 이제 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의성, 영덕 이런 지역에서 이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복숭아 농업 전망입니다. 그 복숭아 재배 전망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조생종과 중생종 면적이 늘어나면서, 특히 중생종 면적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이 초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확기에 특히 7, 8월에 장마가 긴 장마로 인해서 그 7, 8월 때 수확이 많이 되는 중생종의 그 복숭아 품질이 저하되고 또 낙가 발생이 좀 많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또 19년, 20년 최근에 그 복숭아 가격이 좀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 노모 기주에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천도계 복숭아는 우리 봄철 저온으로 인해서 결실 불량이라든지 그 세균성 구명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천도계 복숭아를 대상으로 그 신품종이나 그 조생종으로 품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 의향이 증가되고 있으며, 복숭아 또 소비는 기상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수로서 특히 그 수확기에 비가 온다든지 그 흐린 날이 많으면은 맛이 떨어지고 소비 둔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다른 품종을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떤 복숭아를 할 것인지, 근데 소비자 어떤 패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패턴도 요즘은 이제 젊은 층들이 깎아 먹는 과일, 이런 걸 좀 깎아 먹는 자체를 좀 싫어하고 당도가 좋은 또 껍질째 먹는 그런 과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켓이라는 이런 과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깎지 않고 껍질째 바로 먹을 수 있는, 지금 조금 뜨고 있는 품종들이 신비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건 아주 적은 과실로서 당도가 좋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품종을 선택할 때 이런 소비 패턴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딱이 복숭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물른 복숭아를 할 것인지,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복숭아를 찾아서 어느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반입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반입량을 살펴보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 7, 8월 달에 7월 20일,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 요때 반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7월 한 25일에서 8월 5일 요 사이에는 가격이 그다지 높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털 없는 그 유목의 가격 동향입니다. 가격 동향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평년에 비해서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됐습니다. 특히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8월 한 10일이 넘어가면서 가격이 상당히 높게 4kg 한 상자에 3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여기 그 서울 농산물 가락동 시장에서 자료를 제공한 자료인데요. 202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털복숭아 가격이 높았습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 8월달 이후에 7월 말 이후 8월달에 탄저병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탄저병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 천도계 복숭아는 그 평년 대비 지난해 2020년도도 가격이 좀 낮았지만은 그 작년에는 또 평년 대비 천도계통 털없는 복숭아는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 동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데 약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해 복숭아 소득을 보시면은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난해 그 복숭아 가격은 그 털복숭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중만생종 그 수확기에 지속되는 강우로 인해서 당도와 맛이 하락하였습니다만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다음에 그 유목의 복숭아는 평년에보다 좀 높게 형성되었고 천도계 복숭아는 그 털 없는 복숭아입니다. 털 없는 복숭아는 털 있는 복숭아가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반면에 털 없는 천도계 계통은 조금 낮게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복숭아 작황을 보시면은 그 4월달 개화기에 상습적인 동상에 그 아래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개화기에 그 저온 피해를 받는 거의 이제 개화기에 거의 상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2019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 4월 1일, 2일, 그다음 뭐 4월 거의 이제 개화 직전에 꽃방울이 상태에서 저온 피해를 받았다가 거의 4월 한 15일경에 가서 거의 이제 개화된 상태에 또 2차로 또 저온 피해를 줘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 2021년도 그렇고 최근 3년간 계속 이제 저온 피해가 오면서 그 상습적인 그 개화기에 동상에 피해가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에 이제 저온이 오다 보니까 봄철에 이제 저온 피해 영향으로 이제 신초, 새로운 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새 잎이 나오는 과정에서 잎이 피해를 받아서 늦게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생육 불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7, 8월에 또 7, 8월 하순 보통 우리 장마가 한 6월 달쯤 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장마기가 바뀌어서 늦게 장마가 옵니다. 7, 8월 하순에 이제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60일 가까이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때 복숭아 수확기에 겹쳐서 복숭아가 당도가 저하되고 그다음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 이제 수확기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오니까 또 병 발생이 많습니다. 특히 중만생종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수확하는 중만생종 복숭아 품종들이 그 수확기에 가서 또 뭐 탄저병이 발생하고 또 수확할 시점에 가서 낙과 발생이 심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수확기에 다 접어들어서 탄저병으로 인해서 낙과가 발생된 그런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또 지난해 복숭아의 병해충을 살펴보시면은 또 과실 생육 초기에 그 노린재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노린재가 이제 좀 일찍 발생을 해서 과실 초기에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실 위주의 그 노린재가 그 가해한 부위로 노린재만 가해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또 노린재가 가해한 부위에다가 그 세균성 구맹병 2차적으로 또 감염하는
침입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깍지벌레류 발생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5월달, 8월달에 부화기에 중점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비가 많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깍지벌레 발생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돌발해충 요거는 우리가 수확이 끝나고 난 후에 가을에 보통 우리가 이제 7, 8월 수확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갈색 날개 매미충들이 발생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수확 끝나고 나서 방제를 해주면은 갈색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은, 이때 방제를 안 하면은 갈색 날개 매미충들이 수확 후에 이제 들어와서 산란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되는 그런 돌발 해충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하순 이후에 또 수확기에 이제 복숭아 탄저병 발생 심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8월 하순 지속된 강우로 인해서 그 수확기에 가서 세균성 구멍병, 해성병이 증가하는 그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동상해 발생해서 주간부 동해, 특히 아래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간부 아랫부분에 복숭아 나무 동해를 받아서 주로 이제 이 수피가 터지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요거는 주간부 동해 수피가 터지는 것은 겨울에 터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봄에 터집니다. 봄에 터지는 이유는 그 이제 수액이 이동하면서, 봄에 수액이 이동하면서 그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영하로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그 외부 온도의 그 급격한 편차로 인해서 그 수액이 오르면서 그때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감 자재, 뭐 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싸주면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 동해, 또 가지 동해 발생이 또 많았고, 해성병도 동시에 발생됐고, 그다음에 요 서리 피해, 냉해, 봄철 냉해입니다. 봄철 냉해 이제 그 4월 달에 개화기의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꽃이 그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받아서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하든지, 특히 이제 털복숭아보다는 털 없는 복숭아, 우리 영천 지역에 많이 하는 선풀의 천홍, 이런 품종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상의 피해를 경감하는 피복 자재로서는 아까 그 주간부에 터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간부에 터지는 것은 온도의 편차가 심하면서 봄에 그 나무의 수간부에 물이 오를 때 양수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도 영하로 떨어지면서 온도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 주간부 수피가 터지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색 페인트라든지, 그다음에 부직포, 그다음에 신문지, 이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농자재를 구해서 아래 부분, 주간부 아래 부분을 감싸주면은 그 아래 숲이 터지는, 그 주간부가 터지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복숭아 재배상에 문제되었던 걸 이제 사진으로 잠시 보시게 되면은, 요 왼쪽 위에 사진과 위에 사진은 이제 꼭 개화기에 그 저온으로 인해서 냉해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도가 바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그 낮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나서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꽃잎이 이렇게 시들어버린 이런 증상입니다. 그 오른쪽 이 사진은 이제 꽃봉우리 상태에서 그 영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요 꽃봉우리 상태에서 안에 그 이제 시방, 여기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과일이 될 시방인데, 요 시방이 아예 얼어 죽어버린 거, 암술이 아예 얼어서 고사해버린 그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사진은 이게 잎이 정상적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저온으로 인해서 잎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살구인데, 이건 복숭아 살구입니다. 이 시기에 살구가 이제 어느 정도 과실이 결실되고 난 후에 열매가 어떤 저온 피해를 받은 그런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이제 저온이나 서리 피해를 경감하는 시설들인데, 여기 이제 저온 서리를 최소한 우리 줄이는
방법은 이제 여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난로를 이용해서 그 불을 피워서 이제 연소법입니다. 연소법을 활용해서 난로에 불을 지펴서 가원 전체 온도를 좀 올려서 그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깡통이나 드럼 같은 거를 이제 여기 뭐 왕개라든지 뭐 불을 피워서 이렇게 가원의 전체 온도를 올려서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경감시키는 그런 시설이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은 이제 송풍회인인데 처음에 저기 나올 때는 송풍회인만 달려서 이 서리가 내릴 때는 방상회인이라 그래서 서리가 내릴 때는 바람을 불어버리면은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서리 내리는 날은 고요합니다. 고요한 날 보통 서리가 내리는데 이 바람을 일으키면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서리를 피해갑니다. 서리가 내리더라도 그 바람이 부으면은 그 지역을 서리를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상회인이라고 해서 회인을 돌렸는데 최근에 나온 요 회는 거기에다가 이제 방상회인 역할도 하지만은 방상회인으로서는 영하 3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영하 3도, 4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상회인에다가 밑에 이 연통을 보시면은 아래에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 보일러에서 뜨거운 열기가 연통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그 뜨신 바람을 뜨거운 공기를 360도 회전하면서 바로 불어줍니다. 바로 불어주면은 바람으로 돌려주면은 가원 전체 온도의 한 1, 2 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바하는 면적이 이제 반경 한 30m. 반지름으로 30m니까 지름 따지면 반경이 한 60m쯤 되겠죠. 60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우리 노린재 피해입니다. 노린재 피해가 이제 요거 과일이 저 정도 굵으면 한 5월 상순쯤 됩니다. 5월 상순쯤에 이제 노린재 피해를 받아서 이제 과일 시절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증상이고, 요거는 잎을 이렇게 노린재가 뭐 초기에 이제 노린재가 와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이 노린재 피해인데 세균성 구명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세균성 구명병하고는 약간 증상이 틀립니다. 요 노린재 피해는 어떤 아주 이 노린재가 그 흡집을 했기 때문에 그 총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많이 나가 있어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걸레처럼 막 흐드러져 버린 잎이 그런 증상입니다. 노린재 피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균성 피해하고는 세균성 병이랑 조금 세균성 구명병이랑 그 피해는 증상이 약간 틀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균성 구명병인데, 세균성 구명병도 요즘 최근에 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세균성 구명병도 한 번 감염된 밭에서는 그 박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밭에 남아서 그 이제 기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면은 또 세균성 구명병이 또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데, 최근에 우리 최근 2, 3년간 기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그 5월달부터 시작해서 장마가 길어지고 과온 상태에 습하다 보니까 그 세균성이 어떤 발병 조건을 아주 그 맞춰주는 그런 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세균성 구명병 약을 이제 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균성 구명병도 일단 내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데 첫째는 일단 기상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기 방지에 또 적기 방지를 하되 약을 또 이제 좀 교호를 살펴서 체계적으로 방지를 해야만이 세균성 구명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막 기상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는 여기 우리 세균성 구명병이 요게 이제 월동 가지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이 저기 가지에 이제 보통 전정하실 때 보면은 저런 가지에 병이 감염된 저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정하실 때 끝에 살짝만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는데, 이런 것들을 전정하실 때 자세히 살폈다가 이런 게 보이면은 전정할 때 꼼꼼하게 잘라주셔야 되고, 또 전정을 하고 난 후에
발견을 못 했다면은 이때 이제 과일 적과하실 때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온 이런 것들은 세균성 구멍병이 감염된 그런 가지들이니까 병든 부위만 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안에 좀 다잡아서 여유롭게 잘라주면 병균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만이 세균성 구멍병을 병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세균성 구멍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니까 감염원이 보이는 즉시 철저히 제거를 해야만이 세균성 구멍병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사진 여기 이제 위에서 요 가지에서 세균성 구멍병이 감염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떨어지면 요 밑에 바로 과일로 이렇게 점령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쪽쪽 가지를 잘라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적과하실 때 저런 가지들은 반드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그 탄저병인데 수학기에 가서 탄저병이 발생해서 특히 꼭지 부분에 이렇게 탄저병이 발생되면은 수학기에 이렇게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7, 8월 달 장마가 길어지고 또 수학기에 가서 길어지다 보니까 이 탄저병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낙과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어떤 예방이죠. 병은 무조건 예방 위주로 철저하게 방지해야 되지. 발생이 되고 난 후에는 약을 쳐도 그렇게 방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물론 기상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최근의 기상은 발병 조건을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병 발생률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해칼 증상인데 해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시방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안에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여기 이제 배에 시락하는데 배가 발육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제대로 발육이 안 돼 버리고 죽어버리면 씨가 쪼개져 버리고 여기 이제 발육이 안 돼 버리니까 과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해칼 씨가 쪼개져 버리는 증상입니다. 이런 건 저온기에 봄에 저온도 영향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적과기에 한꺼번에 너무 적과를 많이 해버리면은 과실에 갑자기 비대가 일어나면은 안에 씨가 쪼개지는 해칼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사진은 우리가 이제 경액기 생육 초기에 이제 해칼이 된 사진이고 아래 보이는 요 사진은 이제 수학기에 가서 이제 경액 후기에 가서 쪼개진 씨가 쪼개진 것이 수학기에 가서 이렇게 해칼이 계속 이어져서 수학기에 낙과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갈색 날개 매미충인데 요 이제 1년생 신초에 이렇게 알을 실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은 이제 1년생 가지에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알을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갈색 날개 매미충은 1년에 이제 1세대 발생합니다. 그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알, 유충, 그 다음에 성충, 그걸 나방으로 이렇게 해서 1년에 1세대를 하는데 그 알을 부화하는 시기가 보통 5월달에 부화를 해서 그 5월달에 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치는 시점을 5월달에 치면 밀도를 많이 떨어뜨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알을 산란하는 시기가 보통 한 7, 8월달 수확하고 난 후에 요 밑에 보이는 요 나방이 이제 알을 산란합니다. 요때 알을 최대한 이제 가지 알을 산란하지 못하게 우리가 수확 후에도 8, 9월달에 수확 후에 이제 산란 전에 방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두 차례를 방제를 한다면은 이런 갈색 날개 매미충을 밀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갈색 날개 매미충과 마찬가지로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미국 선녀벌레도 실질적으로 복숭아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병의 벌레는 아닙니다. 충은 아닙니다만은 또 힘 있게 밀도가 높으면은 이제 과일에 이게 이제 과일 수확이 좀 되면 특히 중만생종 같은 복숭아에서는 이게 이제 밀도가 높다 보면은
요놈들이 이제 왁스 물질을 분비해서 과일에 시커멓게 거름을 유발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잎에 이렇게 거뭇게 거름을 유발했듯이 그 과일에 거름을 일으켜서 그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요 갈색 날개 매미충도 한 수확 후에 7, 8월 달 넘어가서 그 공동 방제라든지 그 인근에 같이 동시에 복숭아 밭 주위라든지 살포를 해주면은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복숭아 재배 현장 사례입니다. 현장 사례인데 저희들이 뭐 농가에서 이제 전화 와서 현장에 나가본 그런 사진들인데 요 위쪽에 보이는 사진, 요 왼쪽의 사진은 그 잎이 오그라든 사진인데 이런 증상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분이 부족해도 잎이 이렇게 말리는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 잎이 말린다는 것은 잎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뿌리에서 수치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그 나무의 온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잎이 정산작용을 합니다. 정산작용. 근데 밑에서 뿌리에서 수분이 부족해버리면은 정산할 물이 없으니까 잎을 잎을 말아버리는 겁니다. 식물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잎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잎이 말려버리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수분이 너무 많아서 뿌리에서 장애를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양수를 제대로 공급 못해도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잎이 말리는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데 요 사진은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수분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또 수분이 과습하지도 않았는 그런 밭입니다. 보니까 여기 인근에 어떤 제초제라든지 이런 게 날려도 잎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잎을 말아보는 그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 사진은 과일을 갈라지는 것을 열과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열과 증상이 과실이 급격하게 비대할 때 수확기에 가서 이런 열과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린 과일에서 이렇게 열과 증상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여기 농가에서 저희들 물어봤을 때는 어떤 칼슘제를 이분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봄철에 여기 2020년도 저온이 왔을 그 시점인데 봄에 저온이 온 상태에서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고농도의 칼슘을 뿌렸을 또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할 때 이제 고농도의 칼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 요거는 보시면은 복숭아가 이렇게 이제 수확기도 아닌데 항상 과실 비대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리 주둥이처럼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 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인근의 주위 환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특별한 원인이 수분 장애라든지 그런 원인이 볼 수가 없었는데 단지 그 인근의 부위에 산소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어떤 제초제를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도 어떤 특정 제초제들이 이렇게 날아오면은 이 과일의 어떤 이런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제초제 피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여러 했을 때 어떤 제초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이상 비대, 제초제가 비산되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이상 비대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 다음 이제 오른쪽 마지막 사진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그 약해 증상이 나도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약해. 특히 요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 가봤을 때는 요분이 이제 생육기에 석회 보로도액을 살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핵과류 특히 자두라든지 복숭아에서는 이게 생육기에 그 아연 석회액은 괜찮지만은 석회 보로도 동이 들어가는 약재를 치면은 동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석회 보로도액을 생육했기 때문에 그 보로도액으로 인한 그 약해라고 볼 수 있겠나. 약해로 추측됩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이제 복숭아 4년생 된 나무인데 적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적과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때쯤 되면은 뭐 새로운 가지도 왕성해야 되고 잎이 싱싱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잎이 시들시들하고 새로운 신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는 적지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에. 특히 복숭아는 뿌리에 어떤 습에 아주 약하고 뿌리에 그 어떤 산소 요구량이 아주 높은 그런 과수입니다. 그래서 토양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땅을 이렇게 이제 팠을 때 이게 위에 이제 오그럽고 저희들이 땅을 이렇게 밑에 땅 속에 이제 작초층에 뿌리 있는 쪽에 흙을 뽑아 올렸을 때 이 점질이 아주 강한 그 황토흙이라든지 이렇게 점토 함량이 아주 높아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그 점질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숭아를 심으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활력이 상당히 떨립니다. 이 근본적으로 뿌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위에 증상이 나타나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파고 물을 부어봤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바로 물을 부으면 과온에서는 물이 바로 빠져줘야 됩니다. 근데 요 밭은 물이 빠지면 그대로 물이 고여서 저희들이 한 20-30분 기다렸는데 물이 안 빠지고 이렇게 고인 상태로. 그럼 이게 배수가 안 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과원수를 심을 때는 배수가 잘 되는 땅, 그러한 땅에 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뭐 배수가 잘 되는 땅에, 과일은 다 마찬가지인데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물을 제때 대줄 수 있는 그런 토양에 심어야 됩니다. 일단 뭐 복숭아 요거 이제 현장 사례를 끝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저희도 원래 재배상에 문제되었던 거 현장 사례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